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시벗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가시벗이란 부부를 겸손하게 이르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네, 부부란 결혼한 한 쌍의 남녀를 말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남남이 만나 점 하나 빼고 님이 된다고 하죠. 네,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부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고 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자고 맹세를 하면서 시작한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찌 좋은 때만 있을까요? 가끔은 왼수 같기도 하고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미워나기도 하고 네,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내 편이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오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금은 닭살스럽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내 곁을 든든히 그리고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네, 옆지기의 좋은 점을 또 사랑스러운 점을 몇 가지씩 뽑아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살만하는 세상, 살만하는 인생.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노래는 님마중 가는 마음입니다. 김광용 작사, 허순자 작곡, 최련아 노래 님마중 가는 마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라같이 깍깍깍 반가웠구나. 오늘은 님께서 돌아오는 날. 꿈에도 그리던 내 님이기에 꽃이만 날리며 마중 간다네. 한없이 설레이네. 노래 넘치네. 노래 넘치네. 알락같이 깍깍깍 반가웠구나. 오늘은 님께서 돌아오는 날. 꿈에도 그리던 내 님이기에 꽃치마 날리며 마중 간다네. 아 랄라랄라라 님마중 가는 마음. 한없이 설레이는 노래 넘치네. 노래 넘치네. 길가에 곱게 핀 코스모스도 반갑게 손줘 축복하노나. 두 마음 하나로 사랑 가꾸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라네. 아 랄라랄라라 님마중 가는 마음. 한없이 설레이네. 노래 넘치네. 노래 넘치네. 네, 김광용 작사, 허순자 작곡, 최련아 노래 님마중 가는 마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손잡아 축복하노나 두 마음 하나로 사랑 가꾸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라네. 한없이 설레이네 노래 넘치네 노래 넘치네. 라라라라라 입맞춤 가는 마음 한없이 설레이네 노래 넘치네 노래 넘치네 노래 넘치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KCNTV 한중방송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좋은 글 나눔 시간에는 신석훈 씨의 실화 소설 아내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편지. 신석훈. 오늘 아침 나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서랍에는 30년에 걸쳐 받은 편지들을 모은 것이 있다. 이 서랍 속의 편지들은 정말 큰 보물이다. 옛 기억을 소환해주는 비디오 테이프와도 같으니까. 30년 전 아내가 나에게 쓴 두툼한 편지 봉투를 들자 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설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고 그 속에서 꾹꾹 눌러 담은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애아버지, 새해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잘 놀겠지요. 어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오늘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군요. 날씨가 을신년스러워 손님이 찾아들지 않아 식당 문을 닫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자니 집 생각이 나서 이렇게 피를 들게 되었어요. 애아버지, 그날 제가 당신께 말도 없이 글쪽지만 남기고 고향을 떠나 버스를 타고 심양 정거장에 들어서니 오후 3시였어요. 널따란 대합실 어귀에는 사면팔방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붐볐지요. 처음 도회지로 온 저는 어리둥절하였지만 순이가 써준 주소대로 심양역전에서 공공버스를 타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서탑에서 내렸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서탑 부근에서 조선족 할머님이 경영하는 여관을 찾아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는 이튿날 새벽에 서탑 로무시장에 나섰지요. 서탑 로무시장은 말 그대로 여인시장이었어요. 한켠으로 식당 점포들이 줄르러니 늘어섰고 넓지 않은 광장에는 아낙네, 색시, 처녀들이 200여 명이나 모여 있었지요. 그것도 모두 우리 산골 조선족 여인들이었어요. 길림에서 온 아낙네, 환인에서 온 색시, 신빈, 관전, 연변에서 온 처녀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인들은 그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따금씩 밥점 사장들이 와서는 상품을 흥정하는 것처럼 여인들의 품값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키들이
날씬날씬하고 한창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처녀들은 밥점 경리들을 따라 하나둘 택시를 타고 떠났지만 고란에서 온 나 같은 여인들은 어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새파랗게 젊은 색시들은 초저녁 무도장에 출입하여 일자리를 찾는다고 서둘렀지요. 애아버지, 저는 점심밥을 굶으면서 저녁 때까지 시장에 서 있었지만 헛수고였어요. 하는 수 없어 다시 여관에 찾아가니 마음 착한 그 할머니는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저는 제 서름에 겨워 이불깃을 꽁쳐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흘리었지요. 애아버지, 이렇게 나는 사흘 동안 서탑시장에 서 있는 동안 서리서리 파고드는 안타깝고 외로운 생각에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가슴속에서는 타다 못해 새까맣게 제가 앉은 듯 싶었어요. 아, 여인들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상품인가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애아버지와 귀여운 자식들을 버리고 고향 산천 등지고 이 타양 땅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가요? 생각 같아서는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애아버지가 빚 때문에 밤마다 술과 담배로 역제질하는 것을 생각하니 담은 얼마라도 돈을 벌어 애아버지의 마음을 덜어주자고 행여나 하는 미련을 두고 이 노무시장에 서 있었지요. 애아버지, 저녁 때에야 바로 제가 일하는 밥점 사장이 어정어정 저의 앞에 오더니 저를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짐이 밥점 일을 하려고 하오? 하며 묻지 않겠나요? 예, 밥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짐이 값은? 450원 주세요. 저는 소고기도 잘 썰고 냉채도 잘 메우지요. 그럼 아짐이 그렇게 하지요. 우리들의 값은 이렇게 흥정되어 저는 사장이 세를 낸 택시를 타고 밥점에 들어섰지요. 그곳엔 벌써 길림에서 온 처녀 복무원 집안에서 온 색시가 있었지요. 밥점은 매우 정갈하고 두리상이 6개였어요. 애아버지, 그날 저녁부터 저는 식당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요. 정말 밥점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는 남새와 고기들을 씻고는 소고기 냉채, 오이 냉채, 새우 냉채, 해삼 냉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냉채, 조개 냉채 등등 20여 가지를 메워놓고는 소내퐁과 소고기를 썰고 갈비와 닭들을 토막내고 그러고 나면은 10시쯤 되지요. 이때야 우리들은 굽혔던 허리를 펴고 아침술을 드는데요. 그러고 나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 냉채를 찾는가 하면 저기서 맥주를 어서 보내라고 다과 빼지요. 그런가 하면 얼근이 취한 남정들이 혀 꼬부라진 소리. 이렇게 손님들은 나가고 들어오면서 밤 10시쯤에 고주 망태들이 물러나면 우리들은 행주로 음식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6개 상들을 말끔히 닫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야 문을 닫고는 잠자리에 들지요. 그때면 남몰래 고향 생각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백한 애아버지 얼굴이 꿈마다 나타났고 5살인 딸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더구나 집 걱정이 첩첩한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아침마다 새벽 쪽잠에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 찬물에 손을 대면서 쌀을 씻는 애아버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피우는 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마다 부엌에서 빨래하는 애아버지. 당신의 마음인들 오죽 답답하겠어요. 애아버지, 우리들의 팔자란 이다지도 사나운가요? 10년 동안 가시덤불 많은 황야를 지났지만 갈수록 첩첩강산이라고 왜 생활이 풀리지 않는가요?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흘러간 10년은 고통과 번민의 나날이었지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애아버지는 학문을 닦으러 2년 동안 저와 이별 속에서 지냈고, 다달이 타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생활이 펴일 수 없다고 비누장사, 사과장사, 나중에는 뭉칫돈을 내와 인삼장을 세웠지만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지요. 애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워 태평양에 나가 마구로배를 타겠다고 나섰지만 그 길도 막히고 나서 앞길이 캄캄하다고 통가슴을 치지 않았나요? 하기에 저는 애아버지 모르게 이 밥점일에 나섰던 것이에요. 애아버지, 이 시각 곰곰이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정말 괴로워요. 애아버지가 이따금씩 동료들과 식당 출연을 하여도 바가지를 긁었고 눈거리 가치담배를 사피워도 못살게 굴었지요. 한두 번 친구들과 마장 노는 것도 못 놀게 밤중에 찾아다니면서 성화를 부리던 여인이 아니었던가요. 이 몇 달 동안 시내 밥점에서 보노라니 부부 같기도 하고 남남 같은 남녀 쌍쌍들이 저의 밥점을 찾아와서는 뭉칫돈을 써버리고 가지요. 담배는 10원짜리 이상으로 복무원들 보고 사오라 하고는 몇 대도 피우지 않고는 상우에 버려둔 채 가버리는 것이 일수였지요. 애아버지, 애아버지도 사나이가 아닌가요? 그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애아버지는 정말 진정한 사나이이며 나의 둘도 없는 남편이지요. 집에 돌아가면 훌륭한 아내로 되겠어요. 정말이에요, 애아버지. 애아버지, 하고 싶은 말 태산 같지만 어찌 이 종이에 다 쓰겠나요? 상봉의 그날에 상세히 여쭈겠어요. 안녕히 계셔요. 1990년 1월 22일 아내로부터.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자꾸 솟구친다. 지나온 인생의 희로애락이 진한 추억으로 가슴을 적신다. 흙으로 태어나 흙의 도리를 완수할 수 없는 현실에 아내는 희망을 품고 눈물을 퍼부으며 정성껏 가꿔보려 했지만 시대는 아내를 용납하지 않았고 아내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타양으로 품팔이를 나섰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영원히 보관하여 가끔 꺼내보며 추억에 빠져보련다. 네, 지금까지 신석훈 씨의 실화소설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네, 요즘 아내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남존 여비 사상이 짙었던 옛날에는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또 아내는 부모 공양하고 자식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잘하면 현모양처로 박수를 받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 아닌 아내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치부로 여겼고 또 자존심 상해하고 미안함으로 괴로워했었죠. 가정이란 함께 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아내분들도 모두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물론 온 가족이 어순도순 함께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실화 속의 아내처럼 함께 힘을 합쳐 예쁜 가정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만하는 세상, 살만하는 인생.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